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고1 모의고사 이청준 작가의 작품인데요. 기항연습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보입니다. 녀석에게 고향을 베어주겠노라 약속해놓고도 막상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하니 막연하기만 했다. 여기 이제 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녀석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올 건데 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훈이는 고향이 없어서 생긴 병 때문에 그 병을 좀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화산에 와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이제 고향을 한번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생각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게 이야기를 좀 풀어내야 되잖아요. 자신이 이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발걸음을 한 일이 없는 동백골이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동백골이 아마 이제 고향이겠죠. 그 고향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제법 감동 같은 걸 싣고 떠오른 일이 없었다. 생각난 것은 내 배앓이의 시초가 됐던 학급 잡부금과 깨비에 관한 것뿐이었다. 여기 보면은 좀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떠오르는 그렇게 기억이 없는 것 같은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지 간에 내가 지금 이제 내 배앓이 이 사람들은 뭔가 배앓이를 하고 있네요. 배앓이의 시초였던 학교 잡부금 예전에는 초등학교도 그 육성회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학교에다가 돈을 냈어야 됐거든요. 자 그러나 그것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간밤에 이미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다른 것을 찾아내야 됐다. 그러니까 뭔가 훈이를 위해서 그 기억을 막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억을 막 찾아내고자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이 녀석을 위해서라도 좀 더 행복스러운 고향을 찾아내야 했다. 그래서 이 훈이에게 행복스러운 그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와 상관하여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지금 보는 바다는 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화산 바다고요. 그리고 그 바다는 자신의 고향 동백골 바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백골에서도 바다는 멀지 않았다. 바닷가 산비탈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 그곳 사람들도 바다에는 무척들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바다가 어떤 식으로 내 어린 시절과 상관되어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게 뿌옇게 멀기만 했다. 그저 어떤 기억이 떠오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름아름 어떤 기억이 떠오를 듯 하다가도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그것에 가려 기억 속의 것은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했다. 여기 지금 하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의 동백골 앞바다를 기억을 막 해내려고 하는데 이 화산마을의 그 넓은 그 바다가 기억을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벗어나야 동백골 앞바다의 기억이 선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럭저럭 하다가 나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몸을 기대고 누워버렸다. 하지만 누워서도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다행히 눈 앞에서 나를 간섭해오는 바다가 없으니 이젠 생각이 훨씬 쉬운 것 같았다. 아까 얘기했죠. 이 공간을 좀 약간 벗어나야지만이 자신 고향에 대한 바다가 좀 떠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윽고 한 가지 행복스러운 전경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내리 속으로 비쳐 들어왔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추억이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가 고향을 서울이랑 좀 대립되는 공간으로 아마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뭔가 행복스러운 추억이 떠오른 거예요. 자, 바다가 있었다. 여름의 바다는 유난히 넓고 푸르게 반짝거렸다. 바다에 발뿌리를 내려 뻗은 산줄기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울창한 녹음으로 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산비탈은 대부분 밭가리가 되어 있고 고구마나 수수나 콩이나 모카 같은 것을 심은 여름 밭가리 가운데는 다섯 마지기 남짓한 우리 집 밭대기도 끼어 있었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다섯 마지기 여름 밭가리로 보냈다. 여름에 굉장히 밭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름 한철에 그 고단하게 밭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침만 되면은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밭머리에는 큰 나무꾼들이 산을 이게 오르내리면서 쉬어가는 지게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인적인 씻겨 윤이 돋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이제 푸나무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풀이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베어다가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게터가 있었던 거고, 여기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어머니가 약간 좀 안심하고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안 일이지만 나는 내 기억에 한참 전부터도 여름이면 늘상 그 밤머리의 지게터에서 하루해를 지내곤 했댔다. 자기는 좀 약간 기억은 안 나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마 자기가 거기서 되게 많이 지냈다. 혼자 시간을 거기서 많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도 기억이 나고, 그죠? 자, 그리고 그 시기엔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새꽃피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메어놓곤 했댔다. 걸핏하면 아무데나 기어가 흙덩어리를 집어먹고 나무가시 같은 데에 얼굴을 자주 핥겨댔기 때문이라고. 그쵸? 아이들 그냥 막 내버려두면 저희 때도 막 흙 먹고 했는데, 그죠? 막 흙도 집어먹고, 그다음 막 이게 막 기어 다니니까 가시 같은 거에 얼굴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그 허리에 감아매서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때 사람들이 지기터에 지나가다 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지니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음을 울다 제풀에 지쳐 더운 떼약볕 아래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 그죠? 자, 이거 이제 보시면은 되게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하루 종일 이제 밭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힘겹게 막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략 줄거리를 보시면 나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나에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당황한 나는 그날 밤 심한 배앓이. 자, 여기 지금 그 앞에서도 배앓이 나왔었는데 이 배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향에 대한 상처 때문에 생긴 아픔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날 나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기태에게 이제 하산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자, 여기 보면 악마구리 속이라도 할 수 없지. 자, 악마구리 속이라는 게 시끄러운 곳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내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거죠. 되게 시끄러운 곳에서 근데 시끄러운 곳이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이 서울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뿌리가 있을 테니까 뿌리를 뽑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뿌리가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정확한 태도일 테고. 자, 이거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아무래도 그 근원을 찾으려면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태가 자네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난 아무래도 자네를 다시 서울로는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집이 혹 불편해져서 그런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서울보단 차라리 동백골이나 한번 들어가 지내보는 건 어떨까도 싶고. 자, 여기 지금 친구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서울보다는 어디를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백골로 가서 한번 지내보는 것이 더 어떠냐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백골 쪽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것도 뭐 새삼스레 기대가 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고 기대 같은 걸로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에서였다고 할까? 난 사실 지금도 그 동백골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깡그리 잊고 지냈던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너무 오래 발을 끊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리려 들더구만. 자, 이 요술을 부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그곳에 간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향의 이미지를 뭔가 왜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듯한 요술로 나를 마구 속이려 든단 말일세. 내 눈으로 다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기도 했어. 더 이상 내게 요술을 부릴 수 없도록.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용기가 훨씬 모자란 것 같아. 고향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현실을 현실대로 정직하게 맞부딪혀 들어갈 수 있는 내 용기가 말일세. 당분간은 그 동백골 한 곳이라도 나를 속이게 놔두는 것이 나을 듯 싶더구만. 그쵸?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가 자기가 고향에 대한 그런 기억을 찾고 뭔가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고향에 대한 환상을 그냥 당분간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 또 자네 말대로 그 악마구리 속 같은 서울살이를 버텨나가기가 나을 듯 싶기도 하고 그 악마구리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겨운 그 서울살이를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으로 좀 자기가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이라 그 할 수가 없다. 자넨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 같다니까. 자, 기태는 아직도 고지 들리지 않은 듯 허허 웃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 새로운 느낌도 없었다. 어이없어 하는 기태를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뭐 서울에 무슨 새삼스레 기대가 있어선 물론 아니야. 그게 이를테면 유일하게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런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있으니까. 그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현실인 서울 생활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내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자, 그리고 기태가 병은 고칠 작정이 아니군 이라고 하면서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 친구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이없어 생각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기태는 그제서야 겨우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마지막으로 좀 더 짓거렸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살아오느라 이 몰골로 폐허가 다 되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턴 그런 걸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고향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에서의 어떤 가난하고 그런 힘겨웠던 그런 일을 뭔가 미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뭔가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나에게 그밖에 남은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들 때문에 그것을 건강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어. 그죠? 자기는 고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향의 상처를 통해서 자기가 삶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겨운 그 서울 생활을 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살아있는 내 진짜 얼굴이다. 그렇다면 난 다시 서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세상스럽게 두려워지지 않고 두려워질 일도 아니겠고, 자, 그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추억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실로 돌아갈 용기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도시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향을 도시와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고향을 행복했던 곳으로 이상화시키면서, 아까 왜곡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훈이와의 대화를 계기로 해서 나는 고향에 관한 생각이 한상에 불과했음을 인식을 하게 되고 서울행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제는 고향에 대한 상처를 극복을 하고 이제 현실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점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나는 미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기억을 통해서 미화시키지 않는 그 기억을 통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도시 생활을 이겨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